고득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영상에서 헝가리 의대 문법영어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헝가리 의대 문법영어 시험은 짤막한 단문이 나오고 그 단문에서 문법적으로 맞는 답을 고르도록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느낌대로 풀었다가는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험을 하는 시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당연히 문법 시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맞는 답을 골라야지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험에서 어떻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 한 번씩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릿속에 각 문법 챕터별로 방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방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왜 문법을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지 그 이유가 뭔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가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분류나 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머릿속에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일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상 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헝가리 의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딱 한 번만 처음부터 문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하나씩 방을 만들게 되면 각각의 챕터별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 정리가 되고 나면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정확한 분류 없이 마구잡이로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관계대명사라는 방을 머릿속에 만들어 볼까? 관계대명사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하며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예외는 무엇이 있고 어떨 때는 생략이 되고 어떨 때는 생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걸 한 번만 딱 정리를 해놓으면 머릿속에 그게 제대로만 들어가 있으면 다른 문법과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문법 파트의 방을 정리하는 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문법은 그렇게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거는 처음부터 배우지 않고 중간부터 배워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법은 문장의 법칙인데 문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문장이 되기 위해선 최소 단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문장을 이해했으면 이제 명사로 들어가서 명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처음부터 배워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거지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SM 프리메드 센터에서 저한테 문법을 배웠던 학생들 치고 이해를 못했던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처음부터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이제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각각의 방을 만들어 놓고 정의는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문법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냥 이거 그냥 느낌대로 풀어야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던 문제가 드디어 뭔가 문법적인 문제를 묻고 있구나. 내가 만들어놨던 방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 문제이구나. 이런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답을 고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제를 묻는 문제네. 시간대를 묻는 문제구나. 내 머릿속에 시제라는 방에 가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돼도 문법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접근하는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스텝의 하나를 완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두 번째로 중요한 훈련 방법이 남아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고득점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것은 바로 문제 푸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푸는 방법을 훈련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문법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고득점으로 넘어가는 이제 문제 훈련 방법으로 가기 전에 꼭 반드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 출제자의 입장입니다. 좀 신기한데요. 자, 문제 출제자의 입장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은 그럼 어학시험에서 정답이 딱 하나만 나오려면 반드시 그 답이 하나가 되는 이유를 출제자는 반드시 넣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헝가리 의대 시험은요, 하나의 국가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에서 이제 지원자들이 이 영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 그리고 예를 들면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이 전부 다 동시에 이 영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정답이 90%가 이거인 것 같아도 단 1%, 단 10%, 5%의 가능성이라도 다른 것이 답이 될 수가 있다면 그 문제는 입학시험으로서 공정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어학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는 반드시 답이 되는 하나밖에 되지 않은 이유를 그 짤막한 회화체 문장에 꼭 넣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답이 하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는 반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입학시험에서 고득점을 내려면 그 한 문장 안에 답을 결정하는 단어가 반드시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답을 결정하는 단어를 보고 답을 찾는 것이 틀리지 않은 완전한 답을 고르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머릿속에 문법의 문법의 모든 파트의 챕터 따라서 방이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는 바로 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고 첫 번째로 할 것은 이 문제가 어떤 방에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 즉, 이 문제는 시제를 묻는 문제구나. 라는 방이 다 있으니 시제의 방에 가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답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하나밖에 안 되는 답을 알려준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키워드를 찾자라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문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는 이 문제는요. 자, 보니까 Jackie 하는 blank가 있고요. The fled all day yesterday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파트는 동사 부분이 쓰여 있고요. 보니까 시간대가 다르네요. 시제를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이 파트를 보자마자 이거는 시제 문제다. 시제 방에 가서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시제 문제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시간 표현을 찾아볼 수 있죠. 우선 시간 표현이 나타난 것은 문장 맨 끝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yesterday를 볼 수 있습니다. yesterday는 어제로서 절대 right now, 지금에 오지 못하고 끝난 시간 표현이죠. 따라서 보기 뒤에 있는 have cleaned라는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를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yesterday는 과거이고 현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 오지 못하고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D는 보기 옵션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남은 것은 A, B, C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had been cleaning이라는 C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 시제는 이제 공부를 한 방에 있는 이제 내용을 검토하게 되겠죠, 학생들은. 과거 완료 진행 시제인데, 과거 완료 진행 시제는 과거에 어떤 특정 순간이 나타나야 되고 그거보다 이전에 했던 일이 바로 과거 완료 또는 과거 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그게 방에 잘 제대로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이 문장에서 과거로 돌아갈 어떤 순간, 예를 들면 when I arrived at home 같이 뭔가 도착했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 순간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또 이전인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 완료적 표현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도 C도 이제 제외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A와 B가 남았는데 was cleaning이랑 cleaned라는 시제가 남았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그냥 Jackie was cleaning 또는 Jackie cleaned 이렇게 그냥 익숙한 걸로 쓰는데 절대 익숙한 건 아니라고 했죠. 자, 답이 되는 거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밖에 답이 안 됩니다. 그거는 보기, 지문에 있습니다. 자, yesterday는 봤는데 yesterday 때문에 과거라는 건 알겠는데 보니까 앞에 all day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자, all day도 답을 결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all day라는 표현은 하루 종일 내내 란 뜻으로 하루 종일 내내 멈추지 않고 그 행동을 진행했다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다 이런 부분은 배울 것이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보는 방법을 위주로 배울 것입니다. all day, all morning, all evening, all night 이런 것은요. 그 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했다를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진행형을 쓰게 됩니다.
그것을 그 시간 내내 진행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짤막한 문장이었지만 yesterday라는 단어 때문에 과거 시제를 결정하고, 그 중에서 all day라는 표현 때문에 진행 시제를 결정하면 답이 과거 진행인 A번 was cleaning이 답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답은 그냥 느낌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제 해당 문법 파트를 적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장 속의 키워드를 보면서 정말 답이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찾아서 답을 결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되게 쉬운 예문을 가지고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문제 푸는 훈련을 몇 번만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키워드를 찾으면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0문제, 1000문제를 줘도 100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고득점이 거의 만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문법영어에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문법영어 공부를 할 때 절대 피해야 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법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법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그러한 공부 방법은 정말 좋지 않고 문법 실력을 늘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어떤 학생의 문법 실력이 70%라고 할게요. 문법을 이해하는 정도가 70%다 라고 하면 이 학생은 10문제 중에 10문제의 문법 시험을 풀게 되면 7개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문제의 문법 시험을 풀게 되면 70%를 맞을 70개를 맞을 것이고요. 1000문제의 문법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는 700개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법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이것은 정확히 아냐 모르냐의 시험이지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그냥 문법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만 받을 뿐 전혀 실력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만약에 본인의 이해도가 70%인 학생이 70점을 받는 학생이 좀 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더 풀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시 방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법에 본인이 정리한 방을 좀 더 촘촘히 정리를 하고 와야지 이해도가 70에서 80% 또는 90%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점수가 문법 10문제를 받아서 풀었을 때 8문제, 9문제 또는 100문제를 풀었을 때 80문제, 90문제로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지향해야 할 방법으로는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것, 그것은 문법 영어 시험에서 점수를 올리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법 시험을 공부하시다 보면 당연히 입학시험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의대에 진학해서 의대는 그냥 일반 지식과는 다르잖아요. 약간 생명을 진짜 다루는 것이고 진짜 한 문장도 굉장히 정확히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이런 학문이기 때문에 단순히 입학시험뿐만 아니라 진학 후에도 여러분이 학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문장을 읽고 또는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제대로 공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셨는데